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기며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두고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두고 계파 갈등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 문제 두고 당이 좀 시끄러운데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정치는 어쨌든 대의 명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30년 지기들이기도 하고 제일 친한 같은 386 세대들이신데 김민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하는 것은 어쨌든 명분이 많이 부족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기획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노력들에 앞서서 이제 괜한 어떤 당내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어수선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걸 좀 안타깝게 봅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설 전이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8.6 용태론을 언급하고 본인도 총선 불출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른바 86 세대라고 하는 의원들이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뒤따라가면서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송영길 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뭐 당내 공감이나 이런 것들 만들지 못한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이 장면하고 비교해 보니까 뭔가 섭섭함 같은 것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이 혼자 먼저 그걸 선언했으니 책임도 혼자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글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대의 명분 중요하고 그것을 예. 공감시키고 나가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386 용태론 혹은 이제 불출마, 헌신 이런 단어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앞서의 불출마 선언도 크게 어떤 국민적 반향이 있지도 않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뒤따르고 같이 하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이래서 네. 그냥 단발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예. 이런 어떤 그 대의 명분을 갖고 단순히 어떤 상황 논리에 급급한 어떤 선택이랑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 명분이 실종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또 현실론을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래도 또 당내에서 출마 안 한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마땅한 인물이 없지 않느냐. 송영길 전 대표 출마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럼 맨날 불가피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위성정당 만들 때도 불가피함이 있었죠. 그 당시에 상황 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원 당규 바꿔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할 때도 그렇죠. 상황 논리가 있는 거예요. 불가피함 선택이었던 거고요. 네. 다 그랬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으로 소탐대실 하면서 나가면 정치의 어떤 원칙, 국민적인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을 잃게 되는 걸 계속 보면서 이번에도 대안부재론으로 어떤 대책 마련 자체를 이렇게 시도를 못하게 만들고 네. 그냥 대안부재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건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요. 역으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랬어요. 안철수 그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그러니까는 여론은 그쪽으로 확 쏠려 있었고요. 네. 서울시장에 결국 당선된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낮았고요. 네. 한 자리 숫자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뚝심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쭉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거예요. 저희도 시간 많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너무 조급하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뭐 대안부재다 이러면서 그냥 밀고 가려고만 그러지 말고 네. 우리 당에도 전략 단위가 있고 또 서울시당 위원회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논의들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저는 상황을 반전시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인물을 내세워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 인물이라고 네.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단 선거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뻔한 인물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매번. 네. 같은 똑같은 당 안에서 내부 인사라 할지라도 혹은 외부 인사라 할지라도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가면 뻔하게 지거든요. 그냥 그런 뻔한 패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나 당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구도와 인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86이 아니라 그 밑에 세대, 뭐 40대, 그리고 정치에 좀 적게 그동안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든 뭐 이런 좀 신선한 인물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외부 영입 노력은 계속 하고 있긴 하는 겁니까? 당에도 전략위원회도 있고요. 또 네. 전략공천위원회도 또 별도로 있고요. 지금 선거 때문에 당원 당규상에 있는 여러 기구들과 위원회들을 좀 구축을 다 해놨어요. 예. 그냥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책임 있게 비대위가 어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해서 책임 있게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어떤 구도와 어떤 각오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거냐 이 논의는 아직 한 차례도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한 논의도 없이 대안부재로 이렇게 가려다 보니 당내 불협화음만 지금 생기는 모양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영진 의원님께서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저런 주장들은 많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저는 네. 지금까지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말 한 말씀도 드린 적이 없고 다만 위국 헌신이 군인 본분이듯이 네. 당의 위기와 당의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응하려고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당원의 도리이자 당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당의 어떤 전략과 방향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그냥 내가 나가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와 의사는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당원의 역할로 그런 쓰임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중한 검토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자출이냐 차출이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이재명 상임고문이 송 전 대표 출마를 물밑에서 지지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석의 영역이죠. 정성호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찾아갔다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했었던 젊은 정치인들이 또 찾아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석의 여지를 두는 거는 같은데 오늘 또 김민석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전혀 근거 없다는 듯이 또 말씀을 하시니 해석 그냥 부딪히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좀 비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반대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 기저에는 개파 갈등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 개파 갈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개파 갈등 명락대전의 2차전인지 3차전인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런 갈등과 논쟁이 당의 에너지를 형성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이것이 여러 뭐 사실 그동안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던 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논의를 확 불을 붙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저는 뭐 이게 뭐 갈등이다, 계파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도 어쨌든 그 선언으로 인해서 이런 논쟁이 붙었고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파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얼마나 현명하게 그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 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보궐선거를 통해 바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걸 추측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강 건너 불구경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제 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니까 여당 내부의 이런 논쟁과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즐기듯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저희로서는 이런 과정 혼란을 잘 내면 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거의 자중질환 수준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거머쥐고 그걸 바탕으로 그 정권 어떤 탈환에 네. 어떤 에너지를 만들었듯이 저희가 오히려 그런 역순을 충분히 밟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활동 재개 시점 언제쯤이 될까요?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빠르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자산 1호를 위해서나 또 우리 당의 어떤 혁신과 체질 개선의 시간을 위해서나 좀 그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지방선거 직후 8월 전당대회 출마 얼마든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구도를 그리고 또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상황을 판단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의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네. 실시하기도 했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반응이 나왔어요. 이 경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미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보도 그렇고 김혜경 씨 본인도 그렇고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경기도가 관련 수사를 이제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법당국으로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국민들 보시기에 유독 선거 진 쪽에 네. 또 이렇게 어떤 야멸차게 이렇게 예.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괜한 논란이 휩싸이지 않도록 여야 그 당시 후보 진영의 여러 문제점들 또 사법적 처리를 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경찰이나 검찰이 그 어떤 기울어짐 없이 정치 보복 수사 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